자,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course and exam description이라는 그 파일에 있는 샘플 퀘스천을 이용해서 그 AP Physics 1의 유형 문제에 대해서 스트래te지를 적용해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사용할 문제는 Quantitative Qualitative Transition Problem에 해당하는 건데 그 파일에 페이지 216에 있습니다. 페이지 그 216에 샘플 퀘스천으로 있는 문제니까 그 링크는 이 비디오 밑에 같이 달아둘게요. 그래서 이 링크에서 그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아직까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이 비디오 잠깐 퍼즈하고 다운받아서 찾아서 문제를 앞에 놓고 그러고 같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strategy number 1과 2 read an entire question at first and collect all core words. 자, 이건 동시에 하는 거예요. thoroughly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quickly 읽는데 1 or 2 minute 안에 한번 쑥 다 읽는 겁니다. 쭉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figure out which topics are involved in. 이 문제가 지금 dynamics인가? rotation인가?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인가? 아니면은 뭐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사용되는 건가? 컬리전이네? 모멘텀 쓸 수도 있겠네? 돌아가네? 로테이션을 사용해야겠네?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읽는 거예요. 각각의 문제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거겠는데 요거는 좀 내가 시간을 하고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면은 뒷부분이 없겠는데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시험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데스크탑에 쓰는 온라인을 보면서 거기서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테크니컬한 파트에 대해서 그 컬리지 보드가 어나운스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그 포맷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화면에다가 하이라이트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 피처가 없다라면 그러면 오은 노트를 놓고 콜렉트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중요한 단어고, 이게 중요한 단어고, 요 단어 놓치면 안 돼. 그렇지. 저게 나한테 클루를 주고 있구나 싶은 것들을 자꾸만 모아야 됩니다.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비디오를 멈추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2분 안에.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A, B, C, D, E로 이루어져 있고 A와 B 부분이 circular motion에 관련된 문제고 C부터 D가 simple harmonic oscillation에 관련된 문제고 마지막 E는 rotation에 관련된 문제구나. torque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라는 걸 한 1, 2분 내에 읽으면서 쭉 머릿속에 익혔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A하고 A의 1, 2 부분이 qualitative 부분이고 B1 부분에서 net force를 구하는 부분이 quantitative 부분에 해당하고 B2에서 지금 두 개를 커넥트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 A와 B가 합쳐져서 quantitative, qualitative transition part에 해당하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샘플 퀘스천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샘플 퀘스천은 이거는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게 정해지기 전에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작년에 나왔는 문제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샘플 퀘스천이 그 가이드북에도 얘기하듯이 quantitative, qualitative transition problem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quantitative, qualitative에 해당하는 부분은 A에서 B까지만이고 그 밑부분은 quantitative, qualitative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약간의 short answer 문제와 비슷해요. 그 얘기는 quantitative, qualitative problem과 패러그래프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거다. 그렇게 두 개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나오는 sub question은 experimental design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C하고 D가 experiment에서 그 값을 C 부분이죠. 그 experimental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analysis 하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015년서부터 AP Physics 1은 그 Free Response Question이 Experimental Design도 있었고 Quantitative Qualitative Transition 있었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두 개만 나오니까 익스페리먼트 쪽은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 유형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상으로 익스페리먼털 그 프로시저를 전부 디자인해서 쓰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어널리시스 하느냐, 그래프를 어떻게 어널리시스 하느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1번 문제, 이 문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과연 내가 아까 얘기했던 core word들은 뭐가 될까요? Small sphere of mass m is suspended by a string of length L. The sphere is made to move in a horizontal circle. Okay. Horizontal circle of the radius of r at a constant speed. Constant speed.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As shown above. The center of the circle is labeled point C and the string makes angle theta 0 with the vertical. 자, 지금 여기서는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두 core word는 이 두 가지입니다. horizontal circle인데 constant speed로 도네. 이 두 개가 뭘 얘기해요? horizontal circle인데 constant speed로 도네. centripetal force가 involve하네. centripetal force가 involve하고 그 centripetal force 외에 다른 force는 없네. 그쵸? 왜냐면 다른 force가 centripetal force 외에 다른 force가 또 있다라면 constant speed가 될 수 없고 torque와 rotation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constant speed로 돈다? 이건 centripetal force만을 컨시더링해서 풀 수 있는 문제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저 두 word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word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A번에는 뭐라고 물어볼까? What is one aspect of the student 1's reasoning that is incorrect? What is one aspect of the student 2's reasoning that is incorrect? 여기서 중요한 말은 one aspect 라는 말이에요. student 1, 2가 한 말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one aspect of the student 1 is the reasoning that is incorrect. 여기서 one aspect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튜던트 1과 2가 하고 있는 이야기 전체가 다 틀리진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그 중에 어떤 한 부분만 incorrect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correct 한 부분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문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뭐 어차피 뭐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 incorrect 한 것만 물어보고 있고 그런데 다른 연도에 나왔던 문제나 다른 practice problem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이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incorrect가 뭐냐, correct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 중에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맞는 것만 찾아라, 틀리는 것만 찾아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이야기가 저 문제를 읽으면서 이 다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다 맞는 맞고 틀리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중에 내가 중요한 부분만 잡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B번 볼까요? B에서는 Drive an equation for the magnitude of the net force exerted on the sphere. Express your answers in terms of m, theta, and physical constant as appropriate. Number 2, describe one aspect or step in your derivation of part B1 that can be correctly linked to your answer to either part A1 or part A2. 자,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첫 번째, 요 뒷부분입니다. In terms of m, theta, and physical constant. 이걸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문제 푸는 학생 중에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다른 걸 씁니다.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다른 이따가 문제를 실제로 풀면 설명하겠지만 이 m, theta, physical constant만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답을 써놓고서는 맞잖아요 이런다고요. 점수 못 받아요.
끝까지 잘 읽어서 요렇게 내가 써야 되는 심벌들이 제한이 있구나. 중요한 core word죠. 이건 word를 잡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either part A1 or part 2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첫 번째 둘 다 하라는 거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를 쓸 때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쓸 때 이게 part A1에 관한 것인지 part A2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겠구나 를 머릿속에 가져야 됩니다. 쓰는 답이 part A에 관련된 건지 part B에 관련된 건지가 unclear 하면 그럼 완벽하게 정확한 그 컨셉을 정확하게 넣었다라면 답을 받겠죠. 근데 시험 시간에 내가 쓰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고 틀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를 채점하는 사람한테 클루를 줘야 돼요. 내 답은 파트 A1에 관한 거다. 파트 A2에 관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익스플릿하게 넣어줘야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들은 문제를 쭉 길어야 2분 안에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이건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레이닝이 안 되면 이런 생각들은 얘기를 들으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연습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갖고 나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 봅시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 설명하기 전에 A와 B는 circular motion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circular motion에 관련된 모든 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circular motion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어떤 물체가 velocity를 갖고 탄젠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물체가 중심 방향으로 force를 받는다라면 중심 방향으로 force를 갖고 있다라면 언제나 움직임과 velocity의 방향과 force의 방향은 perpendicular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돌아가 준다라면 이 force가 centripetal force가 되고 centripetal force는 mv square over r mass에 proportional, velocity의 square에 proportional, radius에 inversely proportional 한 값인데 velocity라는 것은 velocity는 뭐예요? distance over time, 그죠? distance over time. 근데 한 바퀴를 이게 circular motion을 한 바퀴 도는데 distance가 얼마예요? circumference 2πr.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period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velocity를 2πr over t로 substitute 해보면 4pi square mr over t square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entripetal force고 이 centripetal force가 mass times centripetal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여기서 m을 지우면 그럼 이게 centripetal acceleration 식이 되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이 centripetal force가 mv square over r인데 centripetal force가 m times centripetal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여기서 mass만 지우면 v square over r이다 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가 centripetal force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centripetal force. 자, centripetal force.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요 스튜던트 1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centripetal force는 m times centripetal acceleration이다. F equal ma. F equal ma. 우리 피직스, 미케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식인 F equal ma. 이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요 F는 F equal ma랑 연결되는 F는 net force다. 이거는 one of the individual force가 아니고 net force이기 때문에 우리는 free body diagram에 net force를 그리지 않습니다. net force는 free body diagram에 그려지는 모든 force의 벡터 썸을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net force인 거지. net force에는 우리는 여기에 뭐 normal force, gravity 이쪽으로 net force 이렇게 그려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net force는 그들의 결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centripetal force가 바로 net force다. 어떤 물체가 circular motion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체가 받고 있는 net force가 centripetal force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et centripetal force는 free body diagram에 그리지 않죠. 왜냐하면 centripetal force는 one of force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centripetal force에 대한 컨셉이 되죠. 그럼 요 centripetal force에 대한 컨셉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어프로치 할 때. 자, 이제 문제를 다 읽었어요.
문제를 다 읽었고, 그럼 이제 문제를 다 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quantitative analysis를 먼저 푼다. 그쵸? 퀄리티브 부분을 일단 두고 어떤 퀄리티브 문제인지는 지금 아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까 한번 쭉 읽었으니까. 그리고 퀀티티브를 먼저 푼다. 그래서 B1을 먼저 어프로치합니다. 자, B1 문제. B1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net force의 익스프레션을 찾으세요. 근데 아까 기억했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m과 세타와 여기서 세타 제로죠. 그 다음에 physical constant. 여기 involve 하고 있는 physical constant는 gravitational force에 의한 gravitational acceleration g 값이죠. 자, 다이어그램부터 그려야죠. free body diagram. 밑으로 mg 줄 따라서 텐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free body diagram이에요. 자, 이 free body diagram을 그린 다음에 이 free body diagram을 갖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호리젠탈 방향, 버티컬 방향으로 얼라인 되어 있지 않은 포스가 있다면 그 포스를 언제나 컴포넌트로 브레이크한다. 그래서 지금 이 텐션 포스를 텐션 코사인 세타라는 버티컬 컴포넌트와 텐션 사인 세타라는 호리젠탈 컴포넌트로 브레이크하죠. 자, 얘는 호리젠탈 방향으로 아까 우리 서클 했던 거 있었죠? 호리젠탈 방향으로 서큘러 모션을 돕니다. 그 얘기는 버티컬 컴포넌트 벨로시티는 버티컬 컴포넌트 폴스는 서로 캔슬 된다라는 거죠. 텐션 폴스의 호리젠탈 버티컬 컴포넌트는 mg와 밸런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호리젠탈 컴포넌트 벨로시티가 폴스가 호리젠탈 컴포넌트 폴스가 텐션의 사인 세타, that's the only force toward the center, the point C. So that is the centripetal force죠. 요게 centripetal force C. 즉, 요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net force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많은 학생들이 요 net force의 식을 찾아라 라고 해서 tension times sin theta 이렇게 끝나요. 이거 이렇게 쓰고 끝내요. 응? 쉬운데? 또는 어떤 학생들은 even mv square over r이라고 써요. 아하, net force를 물어본 건데 나는 이 net force가 이 상황에서 centripetal force라는 걸 알지. 그래서 centripetal force mv square r이 답이구나 이러고 쓰고 끝나요. 둘 다 뭐예요? 문제를 아까 끝까지 안 읽은 거죠. 아까 분명히 m과 세타 제로와 g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텐션 포스를 substitute 하기 위해서 위에서 텐션 포스를 정리하죠. 텐션 포스를 위해서 정리하면 텐션 포스가 mg over cosine theta times sin theta 되는데 mathematically sin theta over cosine theta가 tangent theta니까 mg tangent theta equal our centripetal force which is net force. 요게 우리의 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구한 것처럼 centripetal force 즉 net force on this system은 mg tangent theta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세타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제로를 씁시다. 그래서 mg tangent theta 제로 이게 B2의 답입니다. 자, 방금 우리는 그 B1에 해당하는 그 mathematical condition을 그 expression을 끝냈죠. 여기다 그 결과를 다시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텐션이 있었었고, mg 있었었고, 텐션의 horizontal component가 sin theta, vertical component가 텐션의 cosine theta. 그래서 net force는 포인트 C를 하고 있는 mg tangent theta였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qualitative analysis를 거꾸로 갈 거예요. qualitative analysis에서 student 1과 student의 incorrect한 부분을 찾으라고 하고 있죠. 이미 다 문제를 읽었고, student 1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요? student 1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저기에 C를 포인팅하고 있는 force가 없는데, 근데 centripetal force는 C를 포인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C를 포인팅하는 force가 없는데 얘가 circular motion을 돌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substituent 1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incorrect만 물어봤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생각하는 것 중에 correct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되겠어요? centripetal force는 point C를
그 에이밍 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centripetal force는 중심 방향을 향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incorrect한 걸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 스튜던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centripetal force를 one of individual physical force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이죠. 이렇지 않고 그 net force는 centripetal force는 one of individual force가 아니라 net force에 해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 스튜던트 얘기도 같이 합시다. 두 번째 스튜던트의 잘못된 점은 두 번째 스튜던트는 뭐예요? 텐션하고 force of gravity가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force, 텐션하고 force는 항상 같아야 되는데 근데 텐션이 이렇게 같네? 그럼 vertical component는 텐션보다 작아야 되니까 mg보다 vertical component, upward force가 작으니 얘는 아래쪽으로 accelerating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텐션이 force랑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 스튜던트 1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스튜던트 1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문장처럼 object can have centripetal force on it without the individual force pointing toward the center of its circular motion because the centripetal force is not the one of the force but net force of them. 그쵸? 두 번째 문장처럼 centripetal force is a net force on the object, not an individual force on it. 라고 이야기를 해도 같은 답이 됩니다. 마지막 것처럼 the horizontal component of the tension from the string provide the centripetal force on the object. 전부 괜찮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다는 건 이 스튜던트 1은 centripetal force를 individual force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도 net force가 centripetal force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스튜던트 1의 incorrect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게 됩니다. 두 번째 순서의 잘못은 아까 얘기했듯이 텐션이 mg와 항상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학생의 잘못이다. 그래서 tension force is not necessarily same as the force of gravity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tension itself in this case is larger than mg and the vertical component of the tension is actually equal to mg. So there is no vertical acceleration, no the circular motion will not accelerating downward. 오케이? 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그렇고 스튜던트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이 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뭔지를 빨리 찾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써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B2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B2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mathematical expression과 그 A에서 얘기한 우리는 A를 뒤에 풀었으니까 꼭 뒤로 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A에서 얘기한 qualitative analysis 부분하고 어떻게 링크를 시킬 거냐. 앞에서 우리가 동그라 치면서 기억했듯이 이 문제는 either part A1 or part A2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 둘 중에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얘기할 때 vector sum of the tension and the force of gravity on the object is on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equal to the horizontal component of the tension, which is ft sin theta 0. 자, 이걸 두 개를 링크할 때니까 mathematical equation을 직접적으로 써주고 그게 앞에서 얘기한 A에서 내가 얘기한 부분과 B1에서 찾은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뒤에다가 It is correctly linked to my answer to part A1 이라고 explicit 써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A2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mg is balanced with the vertical component of the tension. This. It is correctly linked to my answer to part A2. 오케이? 자, 근데 이 둘 다 여기서 보면은 one aspect or step of B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B1을 그 드라이브 하면서 사용했던 어떤 한 스텝을 사용해도 되니까 사실 요런 걸 설명하면서 이미 그려놓은 free body diagram 이야기를 멘션해도 괜찮아요. Okay? As I shown in my free body diagram, there is a horizontal component of the tension toward point C, which provide centripetal force. 이런 식의 표현도 괜찮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B를 끝내가지고 qualitative, quantitative transition problem 쪽은 끝났어요. 그럼 그 뒤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 qualitative, quantitative problem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C, D 문제는 Simple Harmonic Oscillation, 펜듈럼에 관련된 문제예요. 똑같이 어플라이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쭉 읽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A, B를 하면서 연습을 했으니까 문제를 쭉 읽으면서 그 중요한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찾는 거는 직접 하시면서 나중에 연습을 할 때 설명을 할 테고, 펜듈럼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펜듈럼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퀄리브리움 포지션하고 터닝 포인트죠.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앵글이 제로가 되는 곳이고 여기는 앵글이 맥시멈이 되는 곳입니다. 스프링에서는 이쪽에 앰플리튜드가 맥시멈, 앰플리튜드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제로가 되는 곳이죠. 자, 이곳이 항상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곳이고 키네릭 에너지가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벨로시티가 모멘털리 제로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 세타가 제로인 곳으로 돌아오면 포텐셜 에너지가 미니멈. 근데 여기서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 미니멈 오는 위치를 H가 제로인 곳으로 잡자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곳, 그래서 키네릭 에너지가 맥시멈으로 바뀌는 곳, 그래서 스피드가 가장 맥시멈이 되는 곳이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의 특징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포텐셜 에너지 맥시멈과 이곳에서의 키네릭 에너지 맥시멈이 항상 연결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드라이브 하면 이 펜듈럼인 경우에 피어리드는 2pi square root L over G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length of 펜듈럼이 같으면 피어리드의 펜듈럼이 무조건 똑같다. 매달려 있는 매스도 상관없고 얼마나 높이 들었다 놓느냐 앰플리튜드 관련 없고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펜듈럼의 피어리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가능하다. 이게 펜듈럼의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들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더 이야기를 좀 할 거는 그래프 어널리시스 분이에요. 우리가 피직스에서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 분야에 하면 그래프 어널리시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 어널리시스 부분, 피직스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기억하는 거, 우린 바보다. 우리는 컴퓨터가 없는 한 우리가 그릴 줄 아는 그래프라고는 리니어밖에 없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리니어 그래프밖에 다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리니어 그래프밖에 다룰 수가 없다. 그러면 something equal something 요 형태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자, 요 네모에 오는 게 아웃풋, 동그라미에 오는 게 인풋, 트라이앵글이 슬로프, 얘가 y-intercept. y-intercept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When the input value equal 0일 때, input value가 0일 때, 꼭 제로처럼 됐네. 동그라미가 제로일 때, input value가 제로일 때, 그때 값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수학에서는 y equal k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더 이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슨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포맷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 포맷만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베스트 피팅 라인을 쓸 수 있어요. 자, gravitational force F equal G M over R 스퀘어인데, 내가 force에다가 R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 이건 우리가 1 over R 스퀘어를 갖고 있으니까 force가 1 over R, force와 distance에 관련된 릴레이션으로는 절대 리니어 그래프를 못 만들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해야 된다? G, M, 그리고 1 over R 스퀘어 형태가 되면 이게 지금 네모의 세모 동그라미 형태가 된다. 즉, 그래서 여기는 1 over R 스퀘어가 들어오고, force가 되면 얘는 베스트 피팅 라인을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을 찾을 있고, 요 라인의 슬로프가 GMM과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까 했었던 centripetal force에 의하면 F는 mv square over r이다. 내가 force와 이 물체의 velocity에 관련을 알고 싶으면 velocity를 하면 스퀘어를 갖고 있는 쿼드렉 나온다. 우린 쿼드렉도 못 그린다. 그러니까 velocity 스퀘어로 간다면 얘를 내가 m over r times
v 스퀘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요 슬로프가 m over r이 된다. 반대로 내가 force와 distance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1 over r이 되고 그러면 얘는 내가 mv square times 1 over r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슬로프가 mv 스퀘어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요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래픽 어널리시스는 무조건 우리는 리니어를 기준으로만 생각한다. 요게 우리가 C하고 D를 풀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펜듈럼의 기본적인 지식과 그래프 어널리시스의 지식을 갖고 요 C하고 D의 문제를 어프로치 해봅시다. 자, C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조건이 서큘러 모션에서 펜듈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 이게 앞에 맨 처음에 아까 읽을 때 쭉 보면서 그 캐칭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Instead of moving in a horizontal circle, the sphere now moves in a vertical plane so that it is a simple pendulum. So as shown above. The maximum angle theta max that its string makes for the vertical can be assumed to be small. 자, 이게 사실은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요 앵글이 작아야 우리가 small angle approximation이라는 걸 하고, small angle approximation에 의해서, 요게 AP Physics 1과 2는 알제브라에 의한 것이지 캘큘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못 본 학생들도 있는데, 원래는 요 small angle approximation에 의해서 우리가 F equal MA라는 식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 탄젠셜 방향으로 움직이는 force가 mg sin 세타거든요. 그 gravitational force의 이쪽 컴포넌트예요. 그거는 지금은, 그 theory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요게 원래 mg sin 세타, 물론 이제 중심 방향을 하니까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고, 그래서 acceleration이 네기티브 g sin 세타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해서 갈 때 이 식이 요 acceleration이 앵글 세타의 second derivative 뭐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g over l의 세타다. 요 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small angle approximation이라는 걸 씁니다. 즉, 저 앵글이 small angle approximation을 만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펜듈럼의 움직임을 simple harmonic oscillation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말이 사실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어기는 경우가 안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게 아마 공부를 하진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The graph below shows the data to the square of pendulum period of t as a function.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얘네예요. Square of pendulum of t as a function of string.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 그래프에서 y 값이 무엇이냐, x 값이 무엇이냐, 유닛이 무엇이냐, 요걸 정확하게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값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quare period와 length, 펜듈럼의 length에 대한 데이터를 받은 거죠. 자, 이 데이터를 갖고 best fitting line을 그리래요. 베스트 피팅 라인을 그릴 때 첫 점과 끝점 연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베스트 피팅 라인을 그릴 때 얘는 요 라인 사이에 요 라인을 안에를 뚫고 지나가는 애 중에 점들과 그 거리가 가장 가깝게 될 수 있는 애를 드는 건데, 손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려야 되니까 정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할 수 없으니까 베스트 피팅 라인을 그려서 그 베스트 피팅 라인을 이용해서 구한 어떤 값이 그 밸류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날 수는 없겠지만 비슷비슷한 값만 나오면 되고,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뭐 베스트 피팅 라인을 그린다면 지금 손으로 그리니까 완벽한 직선이 안 되겠지만 뭐 룰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리세요. 그러면 요 사이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베스트 피팅 라인을 긋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t 스퀘어를 어쩌고 저쩌고 l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어리어드와 펜듈럼에 관련된 식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펜듈럼의 피어리어드는 2파이 스퀘어 루트 L over G라는 식인데, 이 식을 T 스퀘어와 L의 리니어 식으로 바꾸려면 양쪽을 스퀘어 해야죠.
t 스퀘어가 4pi 스퀘어 L over G가 될 건데 L과 t 스퀘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요 스퀘어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되니까 요 놈이죠. 그래서 여기가 4pi 스퀘어 over G 값이 되죠. 즉, 이 직선의 슬로프가 요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 직선의 슬로프는 rise of run이니까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선생님은 안 할게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직선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서 그래요. 스트레이트 라인을 그으면 그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가장 점을 정확하게 톨고 지나가는 것 같은 애 점 두 개를 잡으세요. 점 두 개를 잡아서 그 점 두 개를 갖고 rise of run을 하면 됩니다. rise of run, 여기서는 rise t square over run 이렇게 하면 요 슬로프 값을 찾겠죠. 근데 요 슬로프 값이 지금 4pi square over g 값과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g 값은 4pi square 값을 계산된 슬로프 값으로 나눠주면 되고, 유닛은 어떻게 돼요? second square하고 미터니까 유닛이 meter per second square 값이 나와야겠죠.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절대 유닛을 빼먹지 않습니다. 피직스는. 네, 이렇게 해서 요 슬로프를 이용해서 g 값을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이게 그 C 값, C 문제에 해당합니다.